3회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특징이 뭐 그 앞부분이라고 해서 쉽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좀 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설명해 볼게요. 23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탄젠트 4x 마이너스 사인 4x 그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근사를 언제 치면 안 되냐. 이럴 때 치면은 이제 안 되겠죠. 왜냐면 얘도 4x고 얘도 4x이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그 도형 풀 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코사인이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 분자의 코사인을 곱합니다. 분모 분자의 코사인을 곱하면 요렇게 빠지고 여기에는 사인 x가 되고 사인 4x 여기에는 사인 4x 코사인 4x가 돼요.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당황할 수 있어요. 첫 번 문제부터 이렇게 쏘니까. 자, 그러면은 사인 4x로 묶어주면 x세제곱 곱하기 코사인 x 사인 4x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4x가 돼요. 자,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1 마이너스 코사인 x만 꼭 알고 있어요. 밑에다 저도 이렇게 써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x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외우고 있고 그 뒤부터는 대입인 거지. 근데 x 대신에 양변에 똑같이 4x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x 대신에. 그러면 오른쪽도 x 대신에 4x가 집어넣게 되니까 2분의 16x제곱이 되면서 8x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8x제곱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4x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32x 세제곱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상당하죠? 이 23번은 사실 눈으로 뿅 하고 나오는데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24번 전쟁의 서막인데 24번 보시면 1부터 2의 제곱까지 이것도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분 구간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100% 치환 적분이에요.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수능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100% 치환 적분. 이 적분 구간이 다 말이죠. 부분 적분을 해야 될지 치환 적분을 해야 될지. 근데 지금 보자마자 그냥 이거 치환 적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왜냐면 이제 풀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x분의 lnx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역시 lnx를 지금 t라고 치환해 가지고 잭기럽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미분의 역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너무 과도하게 안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는 뭘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올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뭘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냐면 3분의 1 lnx의 세제곱을 여러분 미분해 보세요.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미분을 쭉 해보세요. 그러면은 겉미분을 하면 lnx의 제곱이 되고 속미분을 하면 x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그냥 치환 없이 그냥 바로 가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의 제곱을 넣게 되면 2가 되니까 3분의 8이 되고 2를 넣으면 0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네? 세제곱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새끼 나도 속았다. 이 미친. 야, 영래씨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래가지고 다시 보면 졸라 해봐야 될 것 같아. 와, 나 이거 충분히 이제 공감 200% 됐는데 방금. 승우씨 깜짝 놀랐죠 지금 방금. 나 공감 200% 됐어. 이 미친. 와,
그래가지고 답이 없어. 그러면 겁나 열받을 것 같아. 미친, 이거 세제곱이었어. 이런 자, 그럼 여기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16이 되면서 4가 된다. 정말 장난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에 너무 중요한 문제, 바로 수능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 왜냐면 급수단원에서 내야 되는데 등비급수 문제 도용 활용 아니면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죠.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와우. 값은 0이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n제곱분의 an 마이너스 5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려면은 an이 뭐일 수밖에 없다? 5n제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4라는 거는 페이크는 항상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내신 같은 문제로 가면 여기서 좀 더 간추려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알파면, 이건 뭐예요? 이게 알파로 수렴하면, 오른쪽 거는. 왜냐면 이거 좀 중요하거든. 그쵸. 왜냐면 이거는 몇 항부터 더한 거예요? 2항부터 더한 거니까 알파에서 뭘 빼야 된다? 그쵸. 1항을 빼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원래 이거 급수할 때 여기서 좀 민감하게 출제되면 이런 부분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유념해야 된다. 지금 이거 보면서 제가 약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좀 그런 부분 좀 해놓고, 오케이. 간단한 거지만. 그럼 5n제곱을 an 대신에 넣게 되면 3이 되겠죠. 정답이 4가 되니까 루트 16제곱이 되니까 26번. 자, 부피는 여러분, 부피는 적분 구간에 이게 그 혹시라도 그 뭐죠? 수직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그냥 전부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 정삼각형의 넓이라든가 정삼각형이라든가 아니면 반원 아니면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 이 정도까지만 수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반원의 넓이를 못 구하거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거나 정사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는 건 없고 정삼각형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공식은 좀 외워놓고 그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다. 왜냐면 이런 걸 알아야 밑에 한 변이 깔렸을 때 바로 공식 적용해서 바로 식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이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의 x제곱. 나 이것도 할 말 있어. 나 오늘 저기 말을 좀 천천히 많이 해볼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곱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였는데 갑시다. 자, 그러면 이걸 적분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거 끝나고 30분만 연습하면 이 문제로 바로 될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요구하는 거는 바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뭐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바로 적어보자. 그럼 이제 봐봐요.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됐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2의 x 곱하기 fx를 미분하면
2x 곱하기 fx 플러스 f 프라임 x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fx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분한 게 더해지는 구조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얘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x가 여기 더해졌어야 돼요. 근데 여기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식에 2x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얘랑 더해지면서 여기 없는 거지. 얘 미분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2죠. 2가 더해져서 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있어요?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해설지에는 도표적분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 한 번만 연습해 볼까? 우리 진짜 한 번만. 끄자! 이런 걸 접근하라고 했으면 3차,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차수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 차수가 높아지면 원래 이건 부분적분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고 도표적분도 복잡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최고 차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얘가 미분한 게 들어갔다고. 그럼 얘 미분한 뭐예요? 3x제곱이잖아요. 3x제곱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냥 끝이야.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보이면은 좀 시간을 과다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이렇게 수능에 나왔는데 24번쯤에 자기가 이거를 부분적분을 3번 한다든가 도표적분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좀 그 메모를 잘 해놓고 배워 나가야겠죠.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랑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를 대입하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check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나요? 네, 이렇게 이제 되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실 미적분으로 27번까지 맞추는 건 진짜 가능하거든요. 그냥 27번까지만 맞추면 사실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27번까지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우리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27번에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오케이,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 이제 왜냐면 역함수 미분 나온다는 그런 전제 조건 자리 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미적분에서 나오면 아 이거 역함수 미분법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x는 fx, y는 fx에서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x-1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f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x-1이다. 그러면은 f1은 2가 되고 f'1은 3이 된다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 이것도 오늘 확실히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어요. 문제에서 뭐냐면 fx가 아니라 f5x의 역함수를 뭐라고 한다? gx라고 한다? 얘의 역함수를 gx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일단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주냐면 f5x를 항상 hx라고 바꿔줘. 이렇게. 그 다음에 h의 역함수를 뭐라고 한다? gx라고 보는 거야. 저는 지금도 써요. 진짜 이 문제만 수십 번 풀어봤겠지만 지금도 이 과정을 꼭 쓰고 시작합니다. 머리로 하지 않고. 근데 문제에서 뭐 그랬냐면 G'2를 구하라. 그럼 G'2는 딱 쓰는 거지. H' 괄호분의 1. 근데 단
H 괄호는 2 이걸 쓴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주영씨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지금 뭘 대입해야지 2가 되냐라는 거죠. 여길 먼저 봐야 되는데 H 파사나 H에 뭘 대입해야지 2가 되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F 5 곱하기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게 F5X니까. 그럼 H에다가 5분의 1을 대입해야지 2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H 프라임 5분의 1을 구하라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5X가 HX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5F5X는 미분 이렇게 이제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양변에 5분의 1을 대입하면 H 프라임 5분의 1은 5F 프라임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F 프라임 1이 3이니까 15가 되고 여기다 15를 대입하면 15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3의 미적분에서 여러분 제가 채점을 해보면 사실 미적분에서 지금 뭐 28, 29, 30 여기를 3회를 맞춘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공통 다 보고도. 근데 12점 정도가 깎이면은 확통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시죠? 확통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랑 미적분에서 세 문제 틀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수능 봤는데 확통 본 친구가 확통에서 하나 틀렸다고 하면 확통은 잘하네 이래요. 미적분 3개 틀리면 미적분 잘하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27번까지는 앞으로 꼭 이 정도로 해서 잘 맞춰주시고 자 이제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보너스 타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맞추면 이제 큰일 나죠. 이게 뭐 맞추면 이제 뭐 난리 나는 문제들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란 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 28번 보겠습니다. fx가 2분의 1 lnx의 제곱이래요. 근데 이제 약간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리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 문제를 조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제곱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권해드리는 게 이게 y는 x잖아요. 이게. 근데 y는 x에서 y는 x제곱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나는 점이 접하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대동소이해. 그러면은 lnx를 그려보면 ln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lnx의 제곱의 그래프는 뒤집어지면서 지나는 점이 접하는 걸로 바뀌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이라도 그 그래프의 모양이 머릿속에 뜬다면 문제를 조각하는데 좀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1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2분의 1 lnx의 제곱이다. 이렇게 딱 쓰고 시작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2분의 1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이 문제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 줄에 2분의 x좌표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지. 여기 이 정도. 여기 이 정도의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자. 그럼 이렇게 쭉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이 L과 수직이다. 그러면은 여기 L과 수직이려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이쯤에 뭐 A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어주면 수직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사실 이 그림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이걸 띄워가면서 풀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랬냐면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그 문제에서는 FX와 X축 및 AH로 둘러싼 넓이, 여기 이 부분의 넓이, 즉 정적분을 하면 되겠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A라는 점만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샬라모!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살라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저기 밑에 살라몽이라는 연어 요리집이 있더라고. 근데 나 오늘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살라몽이 무슨 뜻이야? 나한테 맨날 애들이 살라몽이 근데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말하는 살라몽 무슨 뜻이야? 했대. 나도 모르니까 나 그냥 나온 대로 말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 말이야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아니 살라몽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알아요? 살라몽? 연어집이던데 살라몽 아시는 분? 살라몽 아시는 분? 살몬? 좋아. 아 근데 연어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잠깐 연어 값이 요즘에 반값으로 떨어졌대. 그게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노르웨이에 연어가 많이 잡히나 봐, 고등어랑. 거기 막 고등어 잡는 거 보니까 뭐 장난 아니더라고. 뭐 진짜 막 그냥 모기처럼 나와. 모기떼처럼 고등어가. 진짜야. 여러분 한번 다큐 봐보면 장난 아닙니다. 한번 국물 건지면 진짜 모기처럼 나와요. 모기처럼. 근데 연어도 그렇게 나오거든, 거기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식을 잘하나 봐. 최적화됐나? 근데 이제 거기서 산 연어가 미국으로 못 가는 거야. 미국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 걔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어 값이 반값 밑으로 떨어졌대.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이럴 때 연어로 장사하잖아요? 그럼 돈 겁나 벌어. 왜냐면은 저기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막 연어 한 마리 줄 거를 연어 3마리씩 막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내가 그거 보고 지금 바로 그냥 연어덮밥집 바로 가야 되나 이씨. 연어덮밥 뭐 4,000원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진짜 지금 바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자 죄송합니다. 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는 게 필요하겠다. 얘를 미분하는 게. 왜냐면 여기에 기울기를 알아야 수직인 기울기가 나올 거고 그래야 여기에 x좌표가 구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짭조름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까고 보면. 그럼 얘를 미분해보면 f'x는 lnx 곱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f'2분의 1은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고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2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2와 수직이면 그 기울기가 뭐가 되냐? f' 여기를 뭐 제가 k라고 할게요. x 값을 k가 얘랑 수직이니까 2분의 1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 뭐냐면은 여기에 뭘 대입해야 이 기울기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연립이 아니라고 적절한 수를 생각해야 돼. 그게 뭐겠어요? 2인 거죠. 2를 대입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면서 이게 바로 나와. A라는 점이 X좌표가 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Y좌표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적분할 거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느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제대로 집중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1부터 2까지 2분의 1 lnx의 제곱만 적분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제가 해보면 일단 우리는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제 인간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를 안 해요. 너무 높으니까. 선생님도 솔직히 인간 선생님도 이거 할 때 계산 막힐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 답만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게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럼 진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것부터 먼저 해보자고. lnx부터. 제가 왜 여기 사이를 뗐냐면 lnx의 적분은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분 하려면 로다 3지 로그 함수 뒤에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가 있어줘야 돼요. 두 개의 곱셈이니까. 근데 여기 없잖아? 그럼 곱하기 1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인티그럴 미분하고 x분의 1 그대로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x가 바로 lnx의 적분인 거죠. 그럼 이제 이 과정을 꼭 여러분들의 손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오케이 lnx의 제곱도 적분이 마찬가지다. 2분의 1은 빼줄게요. 여기 2분의 1은 바깥으로 그냥 빼주는 게 저기 경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빼줬어요. 자 그러면은 lnx의 제곱을 왼쪽으로 쓰는 게 좋겠죠? 좀
파이팅 있게. 여기 lnx의 제곱을 이렇게 쓰고 여기 곱하기 1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거는 보통 외우고 다니거든요. lnx 적분하면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x, lnx 적분하면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x. 이건 외우고 다니는데 이것까지 외우시는 분은 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lnx의 제곱 곱하기 x. 자, 이거 이렇게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인티그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한 게 저기 적혀야 돼요. 그러면 2lnx 곱하기 x분의 1. 이게 이제 얘 미분한 거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줘요. 꼭 한번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거 좀 난이도가. 그러면 이제 lnx를 적분한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좋은 거야. 왜냐면 해본 사람은 아는데 lnx의 제곱을 적분하면 lnx 적분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워두면 여기서 도움이 되겠죠. lnx 적분하면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x.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lnx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x.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적분하면은 요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아까 2를 넣고 2를 넣는 순간 2를 넣으면 전부 0이 된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다. 그럼 이제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끝까지 2를 대입하면 실수한 것 같은데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이거 0, 0 처리되면서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2분의 1 괄호 2 마이너스 2 하면은 2분의 1,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정답이 1번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끝까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여기 이 계산. 그래서 잘 한번 해주시고 이제 29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29번에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 급수가 나오면 이제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밸런스가 안 맞아 지금. 사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음함수 미분이나 뭐 그런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단원 구조가 안 맞아. 이분들이 이거는 좀 반성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좀. 자, 어쨌든 뭐 저희는 뭐 그렇게 따질 건 아니니까 이거 지금 직사각형 파살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이 직사각형인데 A1, B1, C1, D1이다. 이거 근데 딱 보면 이제 끝난 거지 사실. 왜냐면 제가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게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궁금한 게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없어. 궁금한 게. 딱 보자마자 여러분 이게 봐보세요. 지금 어떻게 나왔지? 이게 반지름이 중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중점이에요. 지금 여기 이 길이가 이거 그냥 이건 부담이 없어 사실. 여기 이렇게 그렸지. 8.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내려준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지금. 항상 예찬 씨 항상 공비부터 구하세요. 등비급수 문제 나왔을 때 있잖아요. 항상 공비부터 구하는 거예요. 첫째 항은 어차피 공비 못 구하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공비를 먼저 봐주세요.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 샬라몽.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의 길이가 아까 뭐였죠? 12.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뭐죠? 16. 보는 순간 그냥 나온 거야. 3대 4대 5. 12, 16. 20. 그럼 여기가 20이잖아. 여기 20인데 8을 빼면 여기가 몇이에요? 12잖아요. 그러면은 12니까 22, 12가 되니까 5분의 3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비가 뭐겠다? 5분의 3의 제곱. 25분의 9겠다. 딱 이렇게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뭐 여러분 이거 원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등비급수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 특수각이라니까. 여기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냥 여쭤볼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여기가 40도면은 어떻게 구하실 겁니까?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끝난다는 건데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어? 딱 봤을 때 여러분이 그냥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P1, Q1이 어떤 길이 같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등비급수는 그냥 그런 거 같으면 그런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 길이는 당연히 여러분 네?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전부 몇 도가 된다? 여기가 90도를 3분의 1씩 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0도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선생님 이거 너무 찍는 거 아니까 여기 나와 있어. 중간에 호 E1 이거 세 번째 줄에 호 E1 M1을 3등분하는 점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여기의 길이가 8이고 여기의 길이가 8이고 여기가 이제 30도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지. 이거는 뭐 코사인 법칙을 본인이 뭐 쓰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쵸?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요거의 제곱은 64 플러스 64 마이너스 2 곱하기 64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요? 맞죠? 그럼 128 마이너스 64 루트 3이 되게 돼.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 그럼 여기서 바사라 당황할 수 있다고. 왜냐면 128 마이너스 64 루트 3이 x제곱인데 내가 x를 구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당황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정삼각형의 넓이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4분의 루트 3 x제곱이야. 그러니까 나는 x가 필요한 게 아니라 x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4분의 루트 3만 곱해서 올려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이제 계산하실 때도 잘 보세요. 파살라 라달라 샬라몽 이게 지우면 여기가 25분의 몇이에요? 16이잖아. 그럼 16으로 나눠줘. 이거를 미리 깨지 말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6으로 잘라. 그럼 여기 8이거든요. 여기 4야. 이렇게. 그 다음에 4로 나눠줘. 그러면은 25를 곱해줘. 그럼 얘랑 곱하면 50이 루트 3이고 얘랑 곱하면 75. 그럼 50이 루트 3 마이너스 75. 이거는 125가 정답인데 요거는 자기가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거야. 이것도 계산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망하는 게 여러분 4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손이 떨리는 거지.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놔두고 약분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다. 자 이제 30번 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해요. 30번 지금 사회도 해야 되는데 30번 문제에서 실수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여러분 28번 이번에 유무 28번에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제가 그때 간단히 해설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2번 미분한다는 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미분 가능하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미분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계도 함수는 머릿속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볼 필요.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적분에서는 이 2번 미분하는 문제랑 안 하는 문제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2번 미분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30번 문제는 그런 뜻까지는 없다. 근데 f'x가 그냥 샬라모 k-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절대값 x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요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문제에서 리미트 t가 a 우극한 1대의 gt가 와우 리미트
t가 a 좌극한일 때의 gt를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a가 뭐랑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랑 7밖에 없다. 여러분, 이건 좀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얘를 먼저 그리기 전에 요 조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언제 적용되냐. 그러니까 이게 상수함수 파살라 야야라라라 상수함수 이게 올라가는데 약간 위에 있는 게 약간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야.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서 여기선 몇 개예요? 여기서는 빵개죠. 근데 약간 위에서 몇 개예요? 2개니까 이거는 극소값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지금 a가 무슨 값? 극소값이다. 근데 이제 극소값을 마이너스 1과 7로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준다면 아주 좋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 역시 극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극대값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 극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극소값을 구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도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쵸? 도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여쭤볼게요. 요거는 항상 뭐예요? 항상 양수잖아요. 얘는 항상 양수. 전 지금 도함수는 부호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부호를 판단할 때 얘는 항상 양수니까 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K가 되니까 K를 대입하면 K에서 무슨 값을 갖겠어요? 극대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X는 K를 대입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뭘 구하는 거다? 지금 FK를 구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 새끼 붕신이 이거 극소값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얘는 지금 극소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갔는데 봐봐, 안 갔는데 지수함수 모양은 뭐를 갖죠? 점근선을 가져요. 그럼 점근선 같은 경우에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몇 개예요? 빵개죠. 근데 여기 점근선 올라가면 한 개가 되니까 보통 여기 극소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점근선도 그런 이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적분 하시면 사실 이런 거를 오답노트에 적어놓고 한번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이런 게 나오면은 극소값이기도 하고 점근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점근선을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송구시설에 적어드렸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오버예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점근선 2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이거 있잖아.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0보다 작을 때의 점근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0보다 클 때의 점근선이야. 그래서 제가 송구시설에 적어놓은 게 지금 이 2개로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저희 푸는 건데 사실은 좀 많이 오버한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은 이제 적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적분하는 과정 하면서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7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문제를 푼다면 괜찮다.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제가 5분간 쉬었다가 여러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5분간 쉬었다가 4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쉬세요.